네, 이제부터 투부정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문장 통해서 미리 만나볼게요. 자, it was difficult to act on the stage. 자,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I found it easy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게 쉽다라고 여겼습니다. I plan to learn. 저 배우기로 계획합니다. How to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어떻게 쳐야 할지 배우기로 계획한다 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 모두 다 to 부정사가 들어있고 모두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들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 바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출발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to 부정사, 우리 명사적 용법 들어가기 앞서서 to 부정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은 용어부터 보자면 무엇을 to 부정사라고 부르나?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to 부정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다른 게 왔다. 그럼 to 부정사가 아니죠. 뭐 전치사, 뭐 다른 게 될 수 있겠지. 자, to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우리가 to 부정사라고 부르고요. 자, 해석법은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딱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죠. 문장과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 저렇게 해석 매번 다릅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아. to가 들어있는데 해석법이 정해져 있지 않죠. to 부정사가 되어줍니다. 자, 해석하는 방법은요. 총 크게 세 가지. 명사처럼 해석하는 방법, 뭐뭐 하기, 하는 거. 형용사처럼 해석하는 방법, 뭐뭐 하는, 할. 그리고 부사적 해석법,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라고 해서 명사적, 형용사적 해석법 이외의 나머지 해석법은 모두 다 부사적 용법이에요. 대단히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이런 투부정사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많이 좀 접해오고 배웠었는데 이 투부정사라고 하는 게 애초에 왜 나타났어요? 애초에 왜 이거를 쓰죠? 동사를 다른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다른 품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중간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다른 품사로 활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 사실 이렇게 동사를 다른 품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장치들을 우리는 준동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뭐뭐 있죠? 여기 잠깐 써보면 준동사, 즉 동사를 이용했는데 동사가 아니라 다른 품사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작을 설명하는 단어, 그지? 동작을 나타내는. 그래서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면서 주로 서술을 하는 이제 이런 게 동사죠. 뭐 잔다, 공부한다, 달린다 이런 거. 그런데 동사를 이용해서 다른 품사로 사용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사처럼 동사 그 동작에 이름을 붙여. 달리기, 달리는 거. 그럼 결국 달리기, 달리는 거이긴 하지만 내부에 달린다는 동사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사를 이용해서 다른 품사로 쓰고 싶단 말이야. 자, 지금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투부정사죠. 바로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활용할 때 쓰는 거죠. 또 뭐도 있어요? 동명사도 있죠. 동명사는 어때요? 동사를 명사로 바꿔준 거죠. 그죠? 뭐뭐 하기, 하는 거. 그 다음에 분사가 있습니다. 분사는 동사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온 녀석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뭔가 진행성을 강조한다, 뭐뭐 하는 중인이라고 하면서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는 뭐뭐 당한, 뭐뭐 된 하면서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죠. 자, 이런 분사는 사실은 형용사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형용사라고 하는 거 어떤 성질을 묘사해 주는 단어인데 명사를 수식하는 특징이 있죠. 분사는 동사를 이용해서 명사를 수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거죠. 예쁜 소녀. 그러면 예쁜이라는 형용사가 소녀를 수식해줘요. 그런데 노래하는 소녀라고 하면 소녀이긴 한데 무슨 소녀? 노래하는 소녀. 그럼 노래하는 이란 말이 명사를 수식해 준 거죠. 형용사의 역할이죠. 자, 그런데 노래하는 이라는 표현 자체는 노래한다 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노래하는 중인 이런 현재 분사를 써서 내 명사를 수식해 주게 되는 거죠. 각각의 준 동사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녀석들 모두 다 동사를 이용해서 다른 품사로 잘 활용하려고 만든 장치들이거든요. 자, 각각의 준동사들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to 부정사입니다. 바로 동사를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활용하기 위해 만든 장치가 되는 거죠. 당연히 해석법이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이렇게 해석법들이 있게 되는 거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명사적 용법 한번 살펴봅니다. 자,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명칭, 그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름을 가리키는 단어를 명사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동작에 이름을 붙인다면 그러면 그게 바로 투부정사를 쓰면 되죠. 그죠? 공부한다. 그 공부한다라는 그 동작에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공부하기, 공부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죠. 영어에서는 to를 붙이면 된다 이거지.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명사적 용법 to 뒤에 동사원형 써서 뭐뭐 하기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결국에는 명사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명사처럼 쓰려고 만든 거니까. 그래서 명사가 문장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뭐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이런 등등의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주어로 쓰는 거 볼까요? 자, to play to 뒤에 동사원형 to 부정사죠. 자, 우리가 to play, 플레이하는 것 뭐 정도가 되겠는데 to 부정사는 결국 동사를 이용해서 다른 품사, 여기서는 지금 명사로 쓰이고 있지만 내부에는 동사가 들어있다 보니까 동사가 가지는 성질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동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목적어를 가져온다든가 또는 다른 부연 설명, 바로 부사 표현, 다른 어구를 수반해서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있죠. 플레이하는 거. 근데 뭐를 플레이해? 야구를 플레이하는 거. 플레이라는 동사가 나름의 목적어를 가지고 와서 의미를 확장시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겠죠. 야구를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to play만으로 썼으면 더 간단했겠지만 동사적 성질에 의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야구를 플레이하는 것 하면서 나름의 목적을 갖고 왔지만 목적어뿐만 아니라 다른 뭐 친구들과 야구를 하는 것은 친구들과 밤에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는 것은 재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친구들과 뭐 운동장에서 뭐 밤에 등등 다양한 어구를 넣어서 의미를 확장시킬 수도 있는 거죠. 바로 동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동사적 성질에 의해서 사실은 동사는 주어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또 동사적 성질, 바로 의미상의 주어. 또 동사는 시제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부정사에서도 시제를 나름 표현할 수 있죠. 바로 완료부정사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모두 다 동사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동사적 성질들입니다. 자, 나머지 뭐 시제라든가 의미상의 주어 이런 것은 이제 또 나올 때 다음 유닛에서 이제 살펴보고 오늘 여기서는 명사적 용법 그 부분 오늘 집중적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야구를 플레이하는 것은 부분이 주어죠. 주어, subject, s로 줄였었습니다. 입니다. 뭐? A lot of fun, 많은 재미. 즉 야구를 플레이하는 건 재미있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렇게 썼을 때 주어가 너무 길잖아. 그지? 주어가 길면 영어에서 싫어하죠. 그래서 요것을 가짜 주어 is로 바꿔줍니다. 가주어라고 하죠. 그리고 원래의 진정한 주어는 진주어라고 하고 맨 끝으로 빼주게 되어 있죠. 자, 진주어가 뒷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진주어라고 하면 to pla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의미상으로 본다면 이거 전체가 사실은 진짜 주어, 진주어에 해당하죠. 자, 야구를 플레이하는 것은 정말 재밌다라는 건데 구조적으로 주어가 너무 긴 게 싫어서 가주어 is로 쓰고 진주어는 뒤로 빼줬어. 자, 가주어는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아요.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영어는 항상 주어를 써주는 언어죠. 한국어는 주어를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주어 탈락이 많이 일어나는 언어들이 있어. 한국어 대표적으로. 그지? 주어를 쓰지 않아도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들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다 알아들어. 근데 영어 어때? 너 밥 먹었니? 나 밥 먹었어. 하면서 주어를 항상 써주거든. 그래서 주어가 빵꾸가 나면은 뭐든 채워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든 아무튼 채워주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가주어 it을 썼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 그지? 자, 그런데 우리가 가주어 it하고 간혹 가다가 비인칭 주어 it이랑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비인칭 주어 it은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인칭 주어 it은 날씨라든가 요일, 계절 이런 거 있죠? 시간 이런 거 등등을 나타낼 때 써주는 주어, 그게 비인칭 주어 it이죠. 당연히 이것도 그것이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가주어 it과 같죠. 그 점은. 그렇지만 가주어는 진주어가 따로 있고 그리고 가주어가 있는 거예요. 비인칭 주어는 진주어, 가주어고 나발이고 없지. 그냥 얘가 진짜 주어야. 그냥 해석만 안 할 뿐이지. 그지? 원래 주어를 탈락하지 않는 언어다 보니까 항상 주어를 써주는데 주어로 마땅히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라. 비와. 지금 몇 시야? 3시야. 그것은 3시다. 너무 이상하죠. 그냥 3시야. 그러면 3시다라고 했을 때 이 주어 뭐 쓸 게 있나? 근데 주어는 써줘야 되고 언어의 구조상.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비인칭, 칭하지 않는, 해석하지 않는 it을 써주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가주어는 아닌 거죠. 가주어라는 것은 진주어가 존재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가주어죠. 그러니까는 그림자가 혼자 존재할 수 없듯이 가주어도 진주어가 있어야만 상대적으로 가주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비인칭 주어 it은 가주어 진주어랑은 다른 거죠. 아무튼 요거 혹시나 우리가 또 레벨 3다 보니까 이때까지 공부하고 들은 게 많거든. 요런 것들을 또 한 번에 같이 정리하면서 지금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주어 써서 이렇게 해주더라. 네, 요것도 뭐 저학년 때부터 많이 공부한 내용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목적어 갑니다. 나는 원해. 무엇을? To travel. 여행하기를 뭐뭐하기. to 뒤에 동사 원형 투부정사고 뭐뭐하기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명사적 용법이죠. 자, 투부정사 내부에 들어있는 동사적 성질에 의하여 다른 어구를 수반합니다. travel abroad. 해외로 여행한다. 언제? next year. 내년에. 그러면 이 travel이라는 동사가 abroad, next year와 같은 다른 어구를 수반해서 의미를 확장시켰습니다. 내년에 해외로 여행 가는 것을 원합니다. 뭘 원해? 내년에 해외여행 가고 싶어 라는 거죠. 되나요? 자, 그는요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to sell, 팔기를. 무엇을 파나요? sell이라는 동사가 나름의 목적어를 갖고 왔어. 동사적 성질. 그러면 그 집을 판매하기. 자, 그런데 부정을 하기 위해서 to 앞에다 not을 붙여주죠. 우리가 to 부정사의 부정은 not을 앞에 붙이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not to로 해줘. not to. to 뒤에 not이 아니라 not to 이렇게요. 자, 그런데 실제 영어를 보다 보면 to 뒤에 not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영어에서는. 그러니까는 그거는 강조점, 말하는 사람의 강조점 의도에 따라서 뒤에 쓸 수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학교 내신에서는 not to, not to, not to로 알았지? not이 앞에 와. 자, 그러면 집을 판매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였다.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 쓰인 거죠. not이 있어서 내용상 집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목적으로 쓰이는 거 봤는데, 자, 우리가 주어 자리가 너무 길 때 가주어를 써서 진주어 to를 뺐습니다. 목적어 자리도 마찬가지의 이론이 적용이 되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나는 발견했다. 무엇을? 자, 목적어 자리에 to 뒤에 동사 원형 투부정사야. 하기. do가 나름의 목적어를 갖고 옵니다. do the work. 그 일을 한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 요렇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것을 그 다음 어려운이란 형용사가 목적어에 대한 보충어 목적격 보어로 들어갔어요. 자, 요 구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것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만 쓰면 A를 발견하다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없어졌는데 A를 찾았어. 그것도 find이지만 몰랐는데 A란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 그것도 find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A를 어머머 하다고 자 뒤에 형용사를 써줍니다. 자, 그러면 이 A가 목적어고요. 형용사는 목적격 보어. A가 형용사 하다라는 걸 발견하다. 즉 A가 형용사 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다, 여기다. 이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수거처럼 우리 제자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A가 형용사 하다고 여기다, 생각하다 요렇게 수거로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요 A, 바로 목적어 자리에 나는 그 문제가 쉽다고 여겼어. 나는 그 영화가 재밌다고 여겼어.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영화나 문제같이 단순한 명사가 들어가면 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복잡하게 들어간다. 친구들과 밤에 함께 모여서 야구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어때요? 목적어 자리에 아까처럼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명사준법으로 넣는데 동사적 성질에 의해서 나름의 목적어, 나름의 부사 표현을 막 의미 확장시켰어. 그러면 이 중간이 엄청나게 비대해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너무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목적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지들도 모르는 거지. 그죠? 자기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목적어가 또 너무 긴 경우에는 이럴 때 바로 가짜 목적어라고 하는 게 등장하죠. 가목적어 되어줍니다. 자, 그리고 원래의 진짜 목적어, 진 목적어는 그냥 뒤로 빼주는 거죠. 이렇게 되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짜로 들어있는 것은 해석을 안 하니까 나는 어렵다라고 여겼습니다. 무엇을 목적어 뒤에 있죠? 그 일을 하는 것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그 일을 하는 거가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됐어. 그렇게 여겼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목적어가 길 때도 역시 가목적어, 진목적어 투부정사를 뒤로 뺄 수가 있구나. 자, 그녀는요 생각합니다. 무엇을, 그것을. 근데 그것이 necessary, 필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라고 해석을 할까? 그거? 뒤에 딱 보니까 투부정사가 나온 거야. to attend, 참석하기. 무엇을 참석해? the conference, 회의.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 요렇게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내용이 뒤에 써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녀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가 목적어이시고요. 진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그러면 얘부터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긴다,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가 목적어를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게 되겠죠.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이는 것도 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보어로 갑니다.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보어로 쓰이는 거. 자, 가끔 보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보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쓸 때 주어와 동사만으로는 의미가 불충분하거나 문법적으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됐을 때 반드시 보충해주는 말을 써야 하는데 그때 나온 단어를 우리가 보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뭐? 그래 나도 느낌이 안 와. 말하는 나도 느낌이 잘 안 오는데, 그지? 듣는 사람은 더 안 오지. 뭐라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보충해주는 단어라는 건데요. 자,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녀석이거든요. 자,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해서 이다라고 해석되는 비동사는 반드시 뭐뭐입니다. 바로 뭐뭐. 보어가 필요합니다. 자, 뭐뭐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뭐뭐가 보어거든요. 우리가 한국말도 그렇고 입니다 라는 말에 보어가 따라오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그죠? 제 취미는 입니다. 뭔데? 뭐뭐입니다. 뭐뭐라는 말을 꼭 해줘야만이 그게 문법적으로 말이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국어에서도 이다 아니다 앞에 나온 말을 보어야 그러잖아. 그래서 이다라고 해석되는 비동사, 우리가 비동사는 또 있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다 앞에 반드시 뭐뭐입니다. 뭐뭐라고 하는 보어가 온다라는 거죠.
자, 영어니까 비동사 뒤에 나오겠죠. 보어가. 그죠? 자, 우리가 뭐 보어라는 말에 굳이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고 보어가 이런 개념이다. 뭐 이렇게 상식으로 아시고 문장을 보고 해석이 된다. 그럼 사실 충분하거든요. 자, 나의 꿈은요. 입니다. 이다 나온다. 뭐뭐입니다. 뭐뭐 보어가 나오겠죠. to run. run 하는 것입니다. 자, run 달리다란 뜻도 있지만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뭐뭐를 운영하다의 뜻이 있죠. 나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쓰인 거죠. 굳이 뭐 보어고 뭐고 이런 용어가 헷갈린다. 그냥 해석이 된다. 문장 이해가 된다. 끝. 충분해. 그의 목표는입니다. 뭐냐면요. to master. 마스터하기. 무엇을? 영어를. 언제? 졸업 전에. 그러면 졸업 전에 영어를 마스터하기. 이게 그의 목표인 거죠. 보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죠. 자, 그런데 동사다 보니까 동사적 성질에 의해서 나름의 목적어, 나름의 부사 표현 등등 다양한 어구를 수반해서 의미를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본 거 주어, 목적어, 보어 모두 문장 내에서 명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인데 투부정사가 그걸 대신했고 투부정사에 들어있는 동사적 성질에 의해서 대단히 많이 화려한 문장들이 나오게 된 거네요. 화려하긴 뭐가 화려해요? 야, 멋있지 않니?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의문사랑 같이 나오는 경우 볼게요. 자, 우리가 의문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 이거는 뭐뭐 해야 할지로 해석하죠. 자, 그런데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뭐뭐 해야 할지로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럼 이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이에요? 굳이 이렇게 따지고 든다면 굳이 따지자면 명사적 용법에 들어갑니다. 뭐뭐 해야 할지 하고 명칭화 시켜준 거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실게요. 자,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when to leave, 언제 떠나야 할지, how to swim, 어떻게 수영해야 할지 이런 식으로 의문사 쓰고 투부정사 써서 의미 지금 성립이 되고요. 또는 그 밑에처럼 whom to go with,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 이런 식으로 전치사도 넣고 해서 다양하게 의미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의문사 투부정사 나오는 거 요게 나왔을 시에는 항상 중요한 게 있지. 바로 절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 예문을 볼까? 그는 taught, 가르쳐줬어. me, 나에게 무엇을? 을 자리에 how to dance 부분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의문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춤춰야 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전체가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명사, 무슨 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가리키는, 단어를 부르는 표현인 거죠. 무슨 사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 명사라고 한다면 명칭을 나타내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름을 부르는 단어를 명사 그래. 자, 그런데 이름이긴 해. 명칭이 됐으니까. 그치만 단어가 아니라 단어들이네. 그잖아. 단어 하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명사라고 부르기는 애매한 겁니다. 투부정사도 명사적 용법 또는 명사의 역할 이런 식으로 부르지 명사라고 부르진 않아요. 왜냐면 to 뒤에 동사원이 명사는 아니지. 단어도 두 개고 명사는 단어 하나잖아. 그러니까는 아니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명사의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단어가 하나, 두 개, 세 개, 구구절절 말이 많구나. 구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만든 의미 단위. 요것을 구라고 합니다. 단어가 모여있다고 다 구는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이 단어를 막 나열했어. 그럼 구가 될 수 없죠. 의미 덩어리를 이루어야만이 그게 구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하고 하우를 이렇게 묶어서 미하고 하우 단어 두 개네. 구. 아니지. 미하고 하우는 아무 의미를 이룰 수가 없는 관계죠. 남남이야? 아무 의미를 이룰 수가 없거든. How to dance 해야 의미 덩어리가 되잖아요. 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명사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명사구라고 하는 거죠.
기능적으로 보면 명사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구입니다. 그래서 명사구가 되죠. 자, 그런데 이 구를 절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는 가르쳐줬어 나에게 무엇을? 자, 이 부분을 봅니다. 이번에는요. how, 어떻게 의문사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주어 should dance 동사죠.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그러면 이것도 뭐뭐인지가 되어주는데 우리가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뭐인지 정도로 해석이 돼서 결국에 이것도 명사의 기능인 거죠. 내가 어떻게 춤춰야 할지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춤춰야 하나요? 내가 어떻게 춤춰야 하는데요. 이렇게 풀어서 서술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어떻게 춤춰야 할지 하고 명칭화 시킨 거예요. 서술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명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구구절절 말이 많습니다. 자, 구 아니면 절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주어하고 동사까지 갖추고 있는 거라. 구는 그룹을 이루었어. 근데 딱히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진 않아요. 근데 얘는요. 주어하고 동사를 갖추고 있어. 그러면 우리 학교 문법에서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명칭이니까 명사의 역할인 거고 구조적인 면에서는 내부의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절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은 의미가 이제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가 나에게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춤춰야 하는지를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춤추는 댄스를 교습해줬어. 막. 그가 내가 어떻게 춤춰야 할지를 가르쳐줬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위에 문장을 요 아래 문장처럼 전환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전환하는 게 바로 또 내신에서 서술형으로 대단히 자주 나오죠. 너무 사랑하셔. 선생님들 정말 사랑하셔. 그지? 애정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요렇게 됐을 때 문법 용어를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구를 절로 바꿔라. 이런 말을 쓰실 수도 있고요. 즉, 구를 절로 바꿔라. 또는 절을 구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문법 용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분위기이므로 그냥 요것을 뭐 빈칸을 주고라든가 되게 좀 같은 의미가 되도록 문장을 다시 풀어서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런 말을 써서 문제를 출제하시죠. 어찌됐든 이렇게 의문사 투부정사 부분을 의문사 주어 동사로 바꿔서 서술형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의문사 투부정사를 쓰면 해야 할의 의미가 들어가거든. 근데 이제 절로 바꾸면 그 해야 할의 의미를 넣어주기 위해서 should를 항상 써주게 되는 거고요. 주의할 것은 여기서 주어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주어가 없죠. How to dance에서는 요 투부정사의 주어를 따로 써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가 나에게 가르쳐줬어. 춤추는 법을. 내가 어떻게 춤을 춰야 할지 나한테 가르쳐줬다는 거죠. 바꿔서 I로 살려줍니다. 내가 어떻게 춤춰야 하는지를 나에게 가르쳐줬다라는 거죠. 나한테 우리 강아지가 어떻게 춤춰야 하는지를 나한테 가르쳐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네가 가서 대신 전해. 알았어? 걔 춤 너무 못 추거든? 이렇게 춰야 된다고 네가 가르쳐줘. 그러면은 그가 나한테 가르쳐줬는데 내 친구가 춤을 어떻게 춰야 할지를 나한테 가르쳐줬어.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상황을 보고 여기에 맞는 주어가 무엇인지를 유추해서 잘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살펴봤어요. to 뒤에 동사 원형 나왔는데 뭐뭐 하기 하는 거 명사의 역할로서 해석이 되는 경우고 주어, 목적어, 보어 바로 명사가 할 수 있는 기능들 문장 속에서 다 했고요. 그 다음 의문사 투부정사. 요거는 구를 절로 바꾸는 거. 요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단 명사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다 하고 있지만 전치사 뒤에는 쓴 게 없죠. 네, 투부정사는 전치사 뒤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안 써요. 근데 본전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안 쓰니까 말이죠. 네, 전치사 바로 뒤에 in 뒤에 to, of 뒤에 to 아니죠. 전치사 뒤에는요 동명사를 써줍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쓰지 않아요. 네, 영어의 법칙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라마 포인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자, 잘못된 부분을 고쳐라 라고 했습니다. 자, please tell me, 나에게 말해주세요. 자, 무엇을 말해달라? 바로 how to 라고 써야죠. 시청에 어떻게 가야 할지, 그지? 그러면 의문사 써주고 그 다음 투부정사를 써야 그래야 뭐뭐 해야 할지라고 하면서 명사 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시티홀, 바로 시청에 가야 할지, 시청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I found it difficult. 나는 그게 it 하고 나왔어요. 그거? 그리고 어려운이라는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즉 어렵다라고 여겼다라는 건데 자, it은 뭐죠? 네, 가 목적어로 쓴 거죠. 네, 진짜 목적어는 뒤로 빼준 겁니다. 자, 진짜 목적어는 뒤로 빼주는데 to 부정사 이용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to를 써줘. 그러면 to do so, 그렇게 하는 것. 즉 그렇게 하는 것을 어렵다라고 여겼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됐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it은 가목적어고요. 진목적어 투부정사 써줘야 되니까 to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my wish is, 나의 소원은입니다. 뭐냐? to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죠. ing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be로 가줘야 되겠죠. 자, 과학 선생님 되는 것입니다. 뭐뭐 하는 것입니다. 해서 뭐뭐 하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이다라는 말 뒤에 나왔어요. 바로 보어로 쓰인 거죠. 그죠? 보어로서 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쓰였고요. 자, 나는 decided, 결정했습니다. 서울에 가지 않는 것을 결정했다. 서울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 그러면 to go, 가기를인데 그리고 이 to는 뒤에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온 거죠. 바로 전치사 어디에 어디로의 의미 전치사 to고요. 자, to 뒤에 동사 원형 바로 투부정사. 그런데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에는 not을 투부정사 앞에 붙이죠. not to로. 그지? not to로 해주는 거야. not to go, 가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돼줘야 되겠죠? 자, to solve the problem. 자,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was easy, 쉬웠어요 라고 하죠. 자, 그러면 to 뒤에 동사 원형, to 부정사죠. 자, 그리고 이 solve라고 하는 동사가 동사적 성질에 의해서 나름의 목적어 가져왔어. 그 문제를 푼다. 의미 단위가 형성이 됩니다. 그 문제를 푸는 것, 뭐뭐 하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고 지금 주어 자리에 쓰였어요. 그 문제를 푸는 것은 was easy, 쉬웠습니다 라고 하죠. 자, 주어가 길면 네, 가, 주어, it으로 바꿔주고 해석하지 않죠. it,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네, it 먼저 써주고 그 다음 was easy, 쉬웠다. 뭐가? 바로 진짜 주어, 진주어 투부정사는 뒤로 빼주면 되죠. 자, I found, 난 발견했다. 그러더니만 to go there. 자, 그곳에 가기 그럽니다. to go, 투부정사인데 go라는 동사가 나름의 부사 표현으로 그곳에 가기. 근데 어떻게 가? on foot, 걸어서라는 부사 표현까지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곳에 걸어서 가는 것을 발견했어. 그런데 어떠하다고? 어렵다라고 라는 거죠. 사실 이 가 목적어 it으로 바꿔주고 투부정사 뒤로 빼는 패턴은 이 find, 발견하다, 생각하다, 여기다 라고 하는 find 목적어, 목적격 보호 패턴에서 주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on foot은 걸어서라는 수거 표현입니다. 자, 어떻게 바꿀까? 나는 자, 투부정사 부분을 가 목적어 it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difficult,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렵다라고 여겼습니다. it은 해석하지 않죠. 그것을 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일단 어렵다라고 알게 됐어. 발견하게 되고 여겼어. 뭐를? 투부정사 진짜 목적어는 그냥 위치상 뒤에다가 써주는 거죠. 요렇게 말이죠.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사실상 2번에서 물론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쓰진 않죠. 이렇게 가주어를 사용해서 쓰거나 가목적어를 사용해서 쓰지 실제로 요렇게는 잘 쓰지 않죠. 그냥 이론상 이것도 이렇게 그냥 보여준 거고 실제 영어에서 특히 2번 같이 이렇게 쓰면 완전 틀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념적으로 요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제시해 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저렇게 쓰면 이상합니다. 자, can you show me? 너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니? 그래. 자, 무엇을 보여주느냐? 자, 투부정사 나왔어요. To use the machine. 그 기계를 사용한다. 자, 그러면 사실 what이 오면 안 되죠. 사용한다. 무엇을? 기계를. 무엇을? 기계를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what이 나오면은 의미가 이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what은 어차피 안 돼요. which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의해서 또 어떤 그 부드럽게 문맥 앞뒤를 살펴본다면 어떻게 그 기계를 사용해야 할지를 보여줄 수 있냐, 알려줄 수 있냐 이렇게 들어가야 제일 적절하죠. 그죠? 무엇을 사용할지는 이미 기계를 하고 목적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what이나 which가 사실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어색하죠. I don't know. 난 모릅니다. To buy. 사야 할지 그래요. In this shop. 이 가게에서. 자, 그럼 무엇을 사야 할지라고 해야지 어울리겠죠. What to buy, 그죠? 자, where to buy 하면 어때요? 어디서 사야 할지. 뭐 가능할 수 있나요? 자, 그런데 뒤에 이 가게에서라는 어디서에 대한 정보 이미 들어있어. 어디서는 어디서 이 가게에서 이미 들어있잖아. 근데 왜요? 또 이상하죠. 그죠? why는 쓰지 않죠. why to라는 건 본 적이 여러분 없을 겁니다. 안 쓰니까. 그죠? 아예 없고요. 자, what to buy 요렇게 써주셔야 되겠고 자,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To leave, 떠나다. Here, 여기를 그럽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 떠나다라고 하는 표현, 여기를 떠난다라고 썼습니다. what을 쓰는 건 이상하죠. 뭐 무엇을 사야 할지라는 문맥이면 what이 들어가겠지만 여기를 떠나야 하는데 무엇을 여기를 떠난다라는 말과 무엇이란 말과는 연관성이 없어요. 어떻게 매치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when to leave가 제일 적절하죠. 그죠? 요렇게 말이죠. 네. 누구를 떠나야 할지 이것도 말이 이상하고요. who도 아니고요. when으로 써야 적절합니다. 언제 이곳을 떠나야 할지를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떠나. 근데 언제 떠나는지 말을 안 해줘. 일단 떠. 언제? 말 안 했어.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영어로 된 책을 읽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럽니다. 자, 이것은 영어로 된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주어 부분인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주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딱 보니까 한 칸밖에 없습니다. 주어 자리에 가주어 있을 써주고 쉽지 않아. 뭐가? 진주어는 뒤에 쓰겠죠? To read, 읽는 것. 자, 그런데 이 동사적 성질에 의하여 read라는 녀석이 책이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왔고 또 이 책은 영어로 쓰여진이라는 표현이 뒤에 붙어서 수식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영어로 쓰여진 그런 책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영어로 쓰여진 책을 읽는 것은 이 부분 덩어리가 진주어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to read가 진주어 되어주죠. 자, 나는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어. 공부를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좋은 점수가 나오지는 않죠. 그죠? 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전략이 필요하니까요. 전략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를 알아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I want to know. 알고 싶어요. 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면 what to do가 되어주죠.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문사, 투부정사.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칸을 보니까 4칸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문사, 투부정사를 써서 명사 구로 쓴 거지만 이건 또 어떻게 전환이 가능하죠? 절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의문사, 주어, 동사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자, 내용상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부분에는 나름의 주어가 없지만 이
문장의 내용은 내가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의 주어는 I로 써줘야겠구나. 그죠? 문맥에 맞춰서 보는 거죠. 그럼 주어 I로 써주고요. 자, 무엇을 내가 그 다음 절로 바꿔줍니다. 즉 주어 동사. 그때 해야 할의 의미를 넣어주기 위해서 should를 써주죠. 그러면 what I should do 라고 바꿔쓸 수 있어요. I want to know what I should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to get. 이 부분의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바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 중에서도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뭐 부사적 용법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그지? 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요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그 문제가 풀기 쉽다는 걸 알았어요. 자, 뭐를 알았냐고요? 그 문제가 풀기가 쉽다라는 것을. 참, 요런 패턴, 이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영어 문장을 보면 이해가 되고 한국말을 보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이 한국말을 요 영어 문장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계속 봐야 알아요. 네. 영어 문장도 사실 영어 문장만 주어주면 우리 제자들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좀 다 아는 것들이야. 그런데 요 한국말을 요 영어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한국말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영어로 바꿔야 하는지 요 매치가 안 돼서 사실 우리 제자들이 좀 영어 작문이 어려운 거지. 사실 영어만 보고 한국말만 보면 그닥 어려운 건 아닌데, 그지? 자, 요럴 때에는 find 목적어 그 다음 쓰고 형용사 쓰는 거. 그 패턴이죠. 자, 그 문제를 푸는 것을 쉽다라는 걸 여겼는데 그 문제를 푼다라는 것 자체가 좀 기니까 가 목적어 먼저 써주고 그 다음 쉽다. 쉽다라고 여겼어. 쉽다라는 걸 알아냈어. 그지? 무엇을? 바로 to solve the problem. 요렇게 해서. 그죠? 그러면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쉽다라는 것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런 것은 요렇게 쓴다. 요거 좀 기억을 하고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관련해서 문제도 풀어봤어요. 자, 명사적 용법 의문사 to 부정사 나오면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요거는 서술형으로 내신에서 잘 나오는 거니까 우리 제자들이 잘 전환하는 거 좀 연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주어 쓰는 거. 투부정사가 주어로 들어갔을 때 너무 길면 가주어 it 써주고 진주어 to 뒤로 빼준다. 가 목적어도 있죠. 목적어 너무 길어. 투부정사 썼을 때 it으로 바꾸고 투부정사 목적어 뒤로 빼준다. 자, 요거는 그 뭐뭐라고 여기다라고 하는 find 목적어 형용사 또는 아까처럼 think 목적어 형용사 요 패턴, 요 한 두 가지 패턴 요거 정도만 잘 기억해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개념을 느끼는 영자 코너입니다. 자, 오늘 배운 문법 포인트 투부정사 이용해서 영작해 보는데요. 자, 나는 어떻게 울어야 하는지 모른다. 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 멋진 말인가요? 이거 가사거든요. 리하나 아시나요? 워낙 뭐 또 유명한 가창력의 폭발적인 어떤 가창력의 소유자죠. 아무튼 리하나의 What Now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What Now라고 하는 것은 What 뭐냐, Now 이제 즉 이제 어쩌라고 이런 겁니다. 갑자기 또 뭐 연기를 막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what now? what now? 이제 어쩌라고? 이제 뭐냐고?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약간 좀 절망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제목인 거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what now? 이제 어쩌라고? 이제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이제 어떻게 뭐야 말이야. 우는 법도 몰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가사가 뭐 멋있어요. 멋있다기보다 이제 어떤 사랑의
좌절과 절망 같은 것을 표현한 어떤 그런 가사다라 볼 수가 있겠죠. 아니 뭐 또 근데 가사나 어떤 가사 같은 경우는 좀 시적인 거니까 또 해석하는 사람마다 또 다르게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아무튼 요거 의문사 투부정사가 들어가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What now 치면은 음악도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자, 그다음 요것도 가사예요. 네. 당신에 대해서 읽는 거는 너무 어려웠어. What now? 이제 어쩌라고 못 읽겠는데. 네, 뭐 내가 말하니까 코미디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가 어려워? 당신에 대해서 읽는 것. 그럼 주어가 좀 길죠? 네, 가주어 is를 이용해 주시고 진주어 투부정사 뒤로 빼는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작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개, 느끼, 영작이라고 해서 영작을 하고는 있지만 가사도 이제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이 아는 정도의 실력으로도 사실상 충분한 어떤 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의 어떤 감성이나 이런 시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바 같은 것도 또 영어로 한번 또 도전해 보면 좋겠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공부 수고 많았습니다. 쌤은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